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는 동북아 지역 안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 각축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새벽 이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여야가 원자력법 처리 무산을 놓고 이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순형 전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당의 당원 당규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지도부는 1년 임기, 그리고 최고위원은 최대 25인. 네. 최대긴 합니다만은 20명 넘어가는 거 이거 못 봤거든요, 저. 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게 강점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너무 많아서 또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임시 지도 체제 1년으로 한 것은 뭐 그것은요. 그건 예.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도 체제 최고는 25명까지 하는 건 저는 보기에 새로운 시도라고 봅니다. 예. 예,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여야 정당의 지도 체제는 거기가 이제 최고위를 하는데 예. 많아봐야 10명 내외. 그렇죠. 네, 그때는 그랬었어요. 5, 6명이지 그런데 예. 25명까지 한 것은 아마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연합이 특히 계파 정치, 예. 계파 정치의 폐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예, 최고위원을 5명 내지 10명으로 하면 아무래도 계파별로 이렇게 안배되고 예.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아마 그 뜻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도 체제라는 건요. 예. 그것도 제도의 하나인데요. 모든 우리 사회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50명으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25명 오면 그건 그거대로 장점이 있지만 아마 단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새로운 시도인데 신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모처럼 새로운 지도체제 시도를 하는데요. 한번 잘 운영을 해서 성공을 바랍니다. 저는. 예, 미리부터 뭐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예단하는 건 좀 네. 이르다고 보고. 예. 최고위원 이제 최대 25명인데 이게 아무렴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줄어들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 지도부 대표들이 이 리더십이랄까요? 힘을 더 가지게 되지 않을까. 안철수, 김한길 두 분에게 힘이 좀 쏠리는 이런 권력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장단점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제 많이 수렴을 하고 25명까지 되니까 그 중에 보니까 뭐 소수자까지 다 대표로 그렇게 됐는데.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의견이 하나로 집약되기가 어렵고요. 예. 또 신속하고 단호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또 여야의 정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네. 예, 그때 어렵거든요. 사실상 그럴 때는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결과가 되죠. 제도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하기에 달렸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장점으로는 계파 색깔을 지울 수 있다. 단점으로는 지도부, 당 대표의 권한이 좀 커질 수도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참 좋던데요.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후보 공천 안 하겠다. 이 부분은 정말 이거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새누리당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당원 당규에 반영했답니까? 예. 그거는 아주 정말 정치개혁. 그동안에 뭐 정치개혁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게 그냥 여야 간의 입법으로 해결하자고요.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하자고 논의만 무성하다 한 실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가 이거 합의하려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당이 이렇게 말이죠. 새정치연합이 그런 걸 당원 당규에 규정을 해서 실천에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아주 획기적인 정치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건 높이 평가해야죠.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실천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안 지켜도 돼요? 당원 당규에 있는데도요? 그런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요. 그 통합선언의 대선 공약에
무공천 가지고도 말이죠. 예. 지금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그때 또 이제 예.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아니 새누리당은 안 하는데 하는데. 우리만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불리한 거 아닌가. 예. 의석 하나가 총선의 경우는 의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 그거를 포기하고 말이지. 그렇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또 현실론이 나오고 네. 그래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길 바랍니다. 저는. 네. 실천에 옮긴다면은 그건 획기적인 정치 개혁이라고 봅니다. 논리야 뭐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공천이나 경선의 비리 후보자들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과 동시에 네. 형사 고발을 의무화한대요. 이거 현실성, 실효성 있습니까? 이 고발을 만약에 안 하면 고발 안 한 사람도 또 고발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비리 부정이 드러난다는 건 뭐 여러 가지죠. 검찰이나 뭐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보도가 돼가지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당 자체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비리 부정 있을 때 고발한다? 그것은 조금 뭐 현실성도 없는 말하자면 선언적인 그런 규정 같은데요. 네. 당원 당규에 새 정치의 이미- 모습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미 비리 부정이 드러나가지고 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들어갔다면은 그 시점에서 뭐 고발하는 건 의미도 없고 다만 이제 자발적으로 비리 부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고발한다. 네. 그런 정신으로 우리 자체의 비리 부정 우리 스스로가 고발까지 한다. 예. 형사 고발까지 한다. 그런 정신은 좋죠. 좋은데 글쎄요, 그게 다음 단계까지 그렇게 뭐 주저하는 거는 좀. 예. 실천 가능성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보니까 문재인 의원이요 기초 무공천과 관련해서 당원에게 좀 물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글쎄 뭐 당원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을 하자. 특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한다는 그런 발언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는 옳은 얘기인데요. 예.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요. 예. 이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요. 그렇게 자기가 뚜렷하게 입장을 발표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니? 문재인 의원 스스로가 지난 대선에서 공천 폐지 공약한 당사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년 전인가 1년 전쯤 되죠. 예. 김한길 대표가 대표 취임하고 나서 본래 지론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예. 근데 당원이 이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소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 수렴하기에 의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원의 뜻을 묻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아마 그 당원 투표에 붙였을 겁니다. 전당원 투표를 했죠. 했죠. 그래서 네. 채택이 됐죠. 예. 폐지가.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지금 다시 또 당원들의 의견을 새로 또 수렴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건 무슨 말하자면 김한길 안철수 리더십에 대해서 괜히 무슨 딴지를 거는 말하자면 그런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나는 공천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공천을 한 그러면요. 두 사람이 이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 이미 좀 포석을 깐 그러면 안 듯한 되죠.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지난번 창당 선언에서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통합의 명분을 여기다 걸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건 제일 처음에 그 서두에 나오고 그때 문재인 의원 측에서 통합 결단을 환영한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 의의를 제기를 해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아. 또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구성원 누구 하나 말이죠. 이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다는 거는 어쩌pen는데 그러나 어떻든 창당된 다음에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당 구성원들이. 그렇지만 문재인 의원이 당사자로서 발언하는 거는 부적절한 그럼요. 발언이었다. 더군다나 친노를 대표하는 좌장격이고 예. 대선 후보라는 그런 정치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대선 후보였다는 거. 그리고 다음번 또 대선을 기약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의 한 분인데 지금 그 창당 목전에 말이죠.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거는 참
그 지도자로서의 처신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 말에 사실은 문재인 의원이 책에서요. 이 문제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실천할 책임이 있다라고 사실 명시를 했었어요. 물론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새누리당도 따라야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책임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 아, 그러면요.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신당이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4월에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잔인한 4월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대결, 기초 이 공천 폐지, 그다음에 경선 룰의 이 아주 미세한 부분들 이런 부분 결국은 다 파열음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우선 뭐 첫 번째가 그 무공천 문제. 예, 그것도 있고요. 이제 경선 룰, 지방선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선 룰을 적용할 것인가. 뭐 하나가 추가됐다고 그러는데. 국민 경선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한 세 가지 중에 아마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모양인데 그거 가지고 상당히 그 의견 대립도 있고 충돌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정강정책이 일단 창당대회에서는 아마 채택이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창당대회에서 어떻게 창당을 하고 있는데 문제 삼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충돌이 있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기초연금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북한 인권법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말이죠. 복지 입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견해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친노 세력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있을 거고요. 그 더군다나 그러고 첫 번째 아마 맞이할 게 지금 그 방송법 개정안 아닙니까? 방송법 개정안하고 원자력 관련법. 네. 그걸 제일 처음에 처리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안철수 의원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견해 표명하는 건 없는데요. 아마 거기서도 상당한 견해차가 나올 거로 보는데요.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안철수 의원은 원자력법을 좀 통과시켜주는 쪽을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종편을 비롯한 민영방송의 그 무슨 편성위원회, 편성위원회 그 우연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견해가 다를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같이 맞물려 있죠. 원자력 관련법하고 말이죠. 맞물려 있고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또 한 가지 그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요. 방위비 협정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또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이 친노 세력하고 말이죠. 생각이 다를 것이다. 소위 이제 강경파 이쪽하고 아마 달라질 겁니다. 네. 그 안보 아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방위 분담 협정. 물론 잘못했다고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든 정부가 몇 달 동안 그냥 가까스로 말이죠. 그 어려운 협상을 거쳐가지고 미국 정부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국회에서 이거 비준 동의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주한 미군의 근무하는 우리 한국 그 근로자들 그 조금 있으면 보험도 못 주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정강정책의 원론적인 그 선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원내 대책 그리고 하나하나 입법 이 문제에 있어서 아마 사사건건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사건건 충돌이요. 지금 사실 내일 이 창당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잔칫날을 앞두고 있는데 뭐랄까 인상이 뭔가 시한폭탄 하나가 째깍째깍 그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만큼 당내 어떤 불협화음이 뭔가 긴장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를 뭐 떠들썩한 어떤 컨벤션 효과라고 봐서 지지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막상 지금 지지율을 보면 부정적인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만약에 이 당을 이끌고 계신다면 어떠한 묘약을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숙명을 지니고 있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왜 그런 거니 그 통합이라는 두 정치 세력이 뭐 예. 한쪽은 제1야당이고 뭐 이쪽은 창당도 안 됐지만 어쨌든 안철수 현상에 힘입은 어떻든 유력한 정치 세력인 건 틀림없는데 그 두 정치 세력이 통합을 하면서 한쪽이 특히 제1야당이 민주당에서 예. 그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말이죠 당을 장악하고 있다면은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같은 지도자처럼 당을 딱 장악하고 있다면 말이죠. 네. 삼당 합당이고 무슨 뭐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데 근데 그러지 못한 채 결국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당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친노 세력은 완전히 배제된 채 결국 창당 합의가 돼가지고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 다만 모든 정치 환경이나 뭐 국민들 여론 이런 거를 봐가지고 친노 세력이 반대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지방선거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안철수 신당이 만약 출연한다면 이건 뭐 야권 분열을 가져와가지고 참패한 거 틀림없고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침묵을 지키고서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강정책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말하자면 개문발차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창당 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충돌, 의견 대립 이건 뭐 필연적입니다. 운명이다. 그 운명이 숙명이 아닌가. 네. 네, 그걸 생적 숙명을. 네,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안철수 동맹 이렇게 얘기하면 좀 동맹이요. 분노를 자꾸 그래서 제가 부추기는 것 같은데 예. 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동맹 세력이 권권일척이 한번 그 싸움을 벌려야죠. 싸움이라는 게 무슨 폭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 치열한 논쟁, 토론 말이죠. 그야말로 당내 투쟁이군요. 그럼요. 그게 안철수 의원이 예, 얘기했던. 예. 그래가지고 그 하나하나 정책을 실천 행동을 함으로써 예. 저는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라도 기초연금법이라도 민주당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네. 타협안을 내고 좀 양보를 하고 이러고 또 이번 그 원자력법 방송법 이런 예. 사태 이런 것도 말이죠. 결단을 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아마 지지율도 그것도 뭐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뭐 그 김한길 안철수 동맹이요. 거기 도전할 수 없죠. 예. 실제적으로 지지율을 올려놓으면 말이죠. 당에서 뭐라고 못 그러죠. 네. 당내 못 다른 그러죠. 계파들이. 성적표가 예.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회 뭐 조직이 없고 뭐 신당 내에 무슨 뭐 기반이 없다고 그러지만은요. 예. 국민 여론이 기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위원은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안철수 현상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우리 예. 국민들 간에. 현상이요. 예. 이제까지 그게 다 퇴색되고 그만 그냥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예. 한번 복구를 해야죠. 새 정치를 하겠다고 무슨 호랑이 굴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예. 예? 목숨을 걸고 한번 해야죠. 뭐 지나치게 모르지만. 예? 저는 그 안철수 의원의 허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 그 정강정책의 뭐 칠사, 그 공동성명이나 뭐 남북 기본 합의서, 네. 예, 이런 거 다 포함시키고 그런 거 보니까요. 예, 찾아뭐 할 것 같은데. 네. 건곤일척의 네. 싸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순영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